안녕하세요. 기라의 사연 스토리입니다.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들려드릴 사연은 처음엔 평범해 보이지만 끝에서 완전히 다른 흐름이 드러나는 반전 이야기입니다.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지금 시작합니다. 유나는 결혼 후 작은 아파트에서 조심스레 살림을 꾸렸습니다. 처음에는 새로운 생활에 대한 설렘이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자 생활비의 압박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남편 도연의 월급만으로는 매달 필요한 지출을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유나는 장을 볼 때마다 가격표를 오래 들여다보며 계산부터 했습니다. 필요한 물건을 장바구니에 넣었다가도 다시 제자리에 돌려놓는 일이 많았습니다. 이런 상황을 잘 알던 친정 부모는 아무 말 없이 생활비 일부를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부모가 보낸 계좌 알림을 볼 때마다 고마움보다 미안함이 더 크게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부모는 힘들면 말해라는 짧은 말만 남기며 부담을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그 마음이 유나에게는 큰 버팀목이 되었지만 동시에 언젠가는 꼭 갚아야 한다는 다짐으로 남았습니다. 시댁에는 이런 사정을 전혀 말하지 않은 채 유나는 묵묵히 하루를 보냈습니다. 주말에 시댁에 갔을 때 시어머니 정영자는 냉장고 문을 열어보며 식재료가 부족한 걸 지적했습니다. 정영자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살림을 너무 못한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조용히 웃으며 대답하려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정영자는 명절 준비 이야기를 꺼내며 필요한 음식 재료와 비용을 며느리가 알아서 준비하라고 당연하게 말했습니다. 도연은 곁에서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어머니의 말에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이번 명절도 친정의 도움 없이는 준비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깊이 느꼈습니다. 돌아오는 길 도연은 미안하다고 말했지만 유나는 괜찮아요라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미소 뒤에는 부부의 힘든 경제 사정을 감추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유나는 지하철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앞으로의 생활이 걱정된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친정 부모가 있다는 사실이 큰 위안으로 다가왔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시어머니 정영자는 다시 한번 준비 상황을 확인하겠다며 전화를 걸었습니다. 정영자는 음식 재료와 제수용품 목록을 빠르게 읽으며 며느리가 챙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나는 목록을 들으며 계산기를 두드렸고 부담이 점점 커지는 걸 느꼈습니다. 도연은 회사에서 프로젝트가 늘어나 초과 근무가 잦아져 명절 준비를 도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정영자는 아들 일은 바쁜 게 좋다며 며느리 쪽에만 손을 뻗었습니다. 정영자는 자신도 예전에 시부모를 챙기느라 바빴다는 말로 며느리를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시댁에서 경제적으로 많은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을 숨긴 채 말했습니다. 유나는 시어머니의 말이 사실과 다름을 알았지만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따져봤자 갈등이 커질 뿐이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불편함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시댁 가족 단톡방에 시어머니가 과거 사진을 올리며 자신이 시부모에게 얼마나 잘했는지 이야기했습니다. 사진을 본 시누이는 어머니를 칭찬하며 요즘 며느리들은 예전처럼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억지로 웃음 이모티콘을 보냈지만 속으로는 서늘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 집에 돌아온 유나는 도연에게 단톡방 이야기를 가볍게 언급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조금 과한 건 맞지만 그냥 넘기자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에서는 답답함이 번졌습니다. 그 답답함은 생활비 알림과 명절 준비 비용을 계산할 때 더욱 크게 느껴졌습니다. 유나는 친정 부모의 도움 없이는 당장 명절조차 치르기 어렵다는 현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이런 사실을 전혀 모르면서 며느리에 대한 기대만 높였습니다. 이러한 작은 균열이 앞으로 어떤 흐름을 만들지 유나는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명절 준비를 마친 뒤에도 빠듯한 지출 내역을 정리하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친정 부모에게서 받은 생활비가 없었다면 이번 달을 버티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휴대전화로 외주 프로젝트 공고가 도착했고 유나는 호기심으로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프로젝트는 기획안 작성과 자료 분석을 요구하는 일이었고 보수도 꽤 높았습니다. 유나는 결혼 전 관련 업무 경험이 있었기에 지원해볼까 고민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능력을 잘 알았기에 기회를 잡아보라고 조심히 권했습니다. 유나는 바로 자기소개서와 예전 포트폴리오를 정리해 해당 업체에 제출했습니다. 며칠 뒤 업체에서는 유나의 분석 능력을 높이 평가하며 인터뷰를 제안했습니다. 인터뷰에서는 유나가 문제 해결 방식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면접관들에게 깊은 인상을 주었습니다. 그 결과 유나는 프로젝트 팀에 즉시 합류해달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첫 회의 날 유나는 팀장과 실무자들을 만나며 업무 방향을 익혀나갔습니다. 팀장은 유나의 자료 정리 속도와 깔끔한 문서 구성에 놀라움을 표시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시작된 지 일주일 만에 유나는 핵심 파트의 책임자로 배정되었습니다. 성과금 포함 월 700만 원에 가까운 수입이 예상된다는 사실은 유나에게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유나는 이 소식을 들은 뒤 가장 먼저 친정 부모를 떠올렸습니다. 그동안 받은 도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다는 생각에 마음이 벅차올랐습니다. 퇴근 후 집에 돌아와 도연에게 프로젝트 합류 소식을 전하자 도연도 진심으로 기뻐했습니다. 유나는 생활비 걱정을 덜 수 있다는 안도감에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이뤘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변화가 시댁에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는 아직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단지 이제부터라도 친정에게 조금씩 보답하고 싶다는 생각만 하고 있었습니다. 유나는 첫 달 급여를 받자마자 친정 부모에게 감사의 마음을 담아 용돈을 보냈습니다. 계좌 이체를 마친 뒤 부모에게 연락을 드리자 부모는 너부터 챙겨라라며 걱정했습니다. 유나는 괜찮다고 말하며 오히려 지금까지 고생시켜드린 걸 조금이나마 갚고 싶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따뜻한 통화는 유나에게 큰 힘이 되었고 앞으로 더 잘해야겠다는 의지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며칠 뒤 시댁 단톡방에서 예상치 못한 내용이 등장했습니다. 시누이가 유나가 고소득 프로젝트에 참여 중이라는 내용을 시어머니에게 전한 것입니다. 정영자는 즉시 유나에게 전화를 걸어 새로운 수입에 대해 자세히 물었습니다. 유나는 차분하게 프로젝트로 일정 금액을 벌게 됐다고만 설명했습니다. 그러자 정영자는 며느리가 돈을 벌기 시작했으니 시댁을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잠시 침묵했지만 곧 차분히 지금은 친정에 먼저 드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영자는 목소리를 높이며 며느리가 친정에 돈을 보내는 건 도리가 아니라 주장했습니다. 정영자는 과거 자신이 시부모에게 얼마나 헌신했는지 이야기하며 며느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유나는 시댁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 했지만 정영자는 듣지 않았습니다. 정영자는 오히려 유나가 남편 돈으로 친정을 챙기는 것 아니냐며 의심을 드러냈습니다. 이 말에 유나는 조용히 자신의 수입으로 친정을 돕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정영자는 계속해서 시댁을 우선해야 한다는 주장만 반복했습니다. 통화를 마친 후 유나는 손에 힘이 빠져 잠시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연은 유나의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유나는 차분히 상황을 설명했고 도연은 어머니의 태도가 지나쳤다고 느꼈습니다. 이날 이후 유나는 시어머니의 반응이 앞으로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예상하게 됐습니다. 유나는 며칠 동안 시어머니의 반응을 곱씹으며 차분히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결혼 후 어떤 지출을 친정에서 도와줬는지, 어떤 달에 얼마나 부족했는지 꼼꼼히 기록했습니다. 명절비, 갑작스러운 병원비, 신혼 살림 초기 지출까지 대부분 친정이 도왔다는 사실이 숫자로 드러났습니다.
유나는 이 자료를 조용히 도연에게 보여주며 지금까지 숨겨온 사정을 설명했습니다. 도연은 금액과 기간을 확인한 뒤 적잖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도 몰랐던 부담을 아내 혼자 감당해온 사실에 미안함을 느꼈습니다. 도연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어머니에게 연락해 상황을 정확히 설명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유나는 갈등이 더 커질까 걱정했지만 도연은 더 이상 침묵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날 저녁 도연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결혼 후 시댁으로부터 받은 지원이 거의 없었다고 차분히 이야기했습니다. 정영자는 예상치 못한 말에 당황했지만 바로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이어서 유나가 친정의 도움으로 생활을 유지해왔다는 사실을 사실대로 전달했습니다. 정영자는 며느리가 친정 도움을 받았다는 사실 자체에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하지만 도연은 오히려 그동안 시어머니가 내세웠던 며느리 도리가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정영자는 잠시 말을 멈추고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이미 여러 친척들에게 며느리를 탓해온 터라 쉽게 말을 바꾸지 못했습니다. 이 소식은 시누이와 몇몇 친척들에게도 빠르게 전달되었고 그들은 오해가 있었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도 이전처럼 유나를 향한 비난이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몇몇 친척들은 오히려 정영자에게 너무 일방적이었다고 말하며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유나는 직접 나서지 않았지만 상황이 점점 정리되어 가는 흐름을 느꼈습니다. 도연의 단단한 태도는 유나에게 큰 안도감을 주었습니다. 이날 이후 시댁은 더 이상 이전처럼 쉽게 유나를 탓하거나 요구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도연과 함께 거실 테이블에 앉아 가계부를 펼쳤습니다. 두 사람은 그동안 뒤섞여 있던 수입과 지출을 한 줄씩 정리하며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각자의 수입은 각자 관리하고 생활비와 공과금만 공동 계좌로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 결정은 두 사람에게 필요한 최소한의 안전망을 지키면서도 불필요한 갈등을 줄여주는 방식이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에게 경제적 지원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을 문서로 정리해 전달하기로 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 모습에 마음 깊은 곳에서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다음 날 도연은 회사 출근 전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새롭게 정한 재정 구조를 차분히 설명했습니다. 정영자는 처음엔 반발했지만 아들의 단단한 말투에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돌아온 뒤 어머니가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도연은 이제는 더 요구 못하실 거야라고 말하며 아내의 손을 가볍게 잡았습니다. 그 무렵 유나는 회사에서 중요한 신규 프로젝트를 맡았습니다. 팀장은 유나의 정확한 일정 관리와 문서 작업 속도에 신뢰를 보이며 프로젝트의 중심을 부탁했습니다. 유나는 맡은 업무를 차근차근 해결하며 팀원들과의 협업을 안정적으로 맞춰갔습니다. 성과가 잘 나오자 팀장은 다음 분기 승진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언급했습니다. 유나는 회사에서도 가정에서도 조금씩 균형을 찾아가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저녁이 되자 유나는 친정에 전화를 걸어 생활이 조금 안정됐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부모는 기뻐하면서도 무리하지 말라고 조심스러운 조언을 건넸습니다. 유나는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편안해졌고 앞으로 더 책임감 있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부부는 새롭게 정한 재정 체계 위에서 불필요한 갈등 없이 조용한 일상을 이어갔습니다. 이 변화는 시댁과의 거리감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며 두 사람의 삶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정영자는 아들 부부의 재정 분리가 마음에 들지 않아 주변 지인들에게 하소연했습니다. 그러나 지인들은 정영자의 말만 듣고 쉽게 동조하지 않았고 몇몇은 오히려 말을 아꼈습니다. 정영자는 며느리가 친정부터 챙긴다고 불만을 털어놨지만 지인들은 상황을 정확히 모르니 조용히 듣기만 했습니다. 며칠 뒤 시누이는 조심스럽게 어머니에게 너무 강하게 나가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정영자는 자신이 억울하다며 며느리가 도리를 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신우이는 아들 부부가 결혼 후 어떤 도움을 받았는지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권했습니다. 정영자는 이 말에 잠시 말문이 막혔지만 곧 자신의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주변 분위기가 이전과 다름을 느끼자 정영자는 아들 부부에게 다시 연락하기로 했습니다. 정영자는 화해를 내세웠지만 대화 말미에 생활비 지원 이야기를 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도연은 요청이 반복되면 더 이상의 대화는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정영자는 아들의 말투에서 더 이상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그녀는 친척 몇 명에게 연락해 자신이 얼마나 외로운지 토로했지만 반응은 미적지근했습니다. 며느리에게 했던 과한 말들이 이미 퍼져 있었기 때문에 정영자의 주장은 힘을 잃고 있었습니다. 시댁 단톡방에서는 더 이상 누가 먼저 말하지 않으면 대화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소 활발하던 친척들까지 조용해지자 정영자는 점차 고립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며느리에게 과하게 굴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조금씩 불안해졌습니다. 하지만 자존심 때문에 미안하다는 말을 쉽게 꺼내지 못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가 다시 전화해도 재정적 요구라면 들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반복했습니다. 유나는 남편이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정영자는 결국 예전처럼 큰 소리를 낼 수 없게 되었고 아들 부부와의 거리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유나는 회사에서 진행하던 프로젝트의 최종 검토 회의에 참석했습니다. 팀장은 유나가 정리한 문서와 분석 자료를 꼼꼼히 살펴본 뒤 높은 평가를 내렸습니다. 며칠 후 회사는 유나에게 정식 승진과 함께 보너스 지급을 공식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유나는 그동안 기다려온 소식에 깊은 숨을 들이쉬며 마음을 가다듬었습니다. 보너스 일부를 어떻게 사용할지 고민하다 가장 먼저 떠오른 건 친정 부모였습니다. 유나는 바로 여행 상품을 예약해 부모에게 전달했고 부모는 예상치 못한 선물에 크게 놀랐습니다. 부모는 너무 무리하지 말아라고 말했지만 유나는 이번만큼은 꼭 하고 싶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연도 아내의 결정을 존중하며 함께 부모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부모는 딸의 성장을 직접 보는 듯하다며 감동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유나는 오랜만에 그 표정을 보며 진심으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한편 정영자는 여전히 섭섭함을 표현했지만 예전처럼 요구를 내세우지는 못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결정한 재정 분리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영자는 며느리에게 예전처럼 화내지 못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도연은 어머니의 태도 변화를 느끼면서도 부부 생활이 우선이라는 원칙을 유지했습니다. 유나는 시댁의 변화에 크게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중심에 두기로 마음먹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유나에게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기며 기대감을 드러냈습니다. 유나는 더 높은 목표를 세우며 안정된 커리어를 이어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부부는 함께 식탁에 앉아 앞으로의 계획을 이야기하며 조용한 일상을 즐겼습니다. 이제 두 사람은 과거의 갈등에서 벗어나 스스로 지켜낸 삶을 살아가는 데 집중했습니다. 유나는 앞으로도 친정 부모를 향한 감사와 책임감을 잊지 않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유나는 어느 조용한 토요일 아침 집안에 들어오는 햇살을 바라보며 천천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프로젝트가 마무리되고 승진이 확정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이었습니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삶의 균형이 조금씩 자리 잡히는 걸 느끼며 그녀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은 아침 준비를 돕기 위해 부엌으로 들어왔고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짧은 대화를 나눴습니다. 도연은 오늘 친정에 다녀올까? 라고 말하며 조심스러운 눈빛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오랜만에 얼굴 보고 싶어요라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가벼운 외출 준비를 마치고 집을 나섰습니다. 거리에는 봄 기운이 가득했고
유나는 마음이 한층 가벼워진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정신없이 달려온 시간들이 떠올랐지만 지금은 그 모든 과정이 의미 있게 느껴졌습니다. 차 안에서 유나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선택해온 길을 되짚어 보았습니다. 친정집에 도착하자 부모는 예전처럼 따뜻한 미소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유나의 어머니는 준비해둔 과일을 꺼내오며 너무 고생만 하지 말아라라고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조용히 차를 건네며 지금처럼만 해도 충분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유나는 저 이제 정말 괜찮아요라며 마음속 깊은 진심을 담아 대답했습니다. 부모와 함께한 점심 식사 자리에서는 근황과 회사 이야기로 따뜻한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도연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이전보다 훨씬 편안해진 분위기를 느꼈습니다. 유나는 부모의 얼굴을 바라보며 마음 한구석이 따뜻하게 채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이제는 도움을 받기만 하던 딸이 아니라 부모에게 든든함을 줄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실감이 밀려왔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유나는 부모와 함께 마당을 거닐며 잔잔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햇볕 아래서 부모의 미소를 바라보는 동안 유나는 앞으로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도연은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도연은 당신이 이렇게까지 강해질 줄 몰랐어요 라며 아내를 바라봤습니다. 유나는 웃으며 저도 몰랐죠. 근데 이제는 제 삶을 제가 지켜야 하니까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도연은 아내의 손을 잡으며 앞으로도 함께 나아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치는 불빛들을 보며 유나는 더 넓어진 자신의 미래를 떠올렸습니다.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기준이나 기대에 흔들리는 삶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하고 책임지는 삶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뒤 유나는 짐을 내려놓고 잠시 거실에 서서 조용히 심호흡을 했습니다. 한동안 흔들리지 않는 단단한 감정이 가슴 깊이 자리했고 이는 그녀에게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유나는 앞으로도 친정 부모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잊지 않고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성장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은 조용했지만 누구보다 강한 울림을 지닌 선택이었습니다. 정영자는 늦은 오후 작은 방 책상 위에 놓인 오래된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명절 준비비부터 각종 행사 비용까지 과거에 며느리에게 요구했던 내역이 어지럽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 장씩 넘기던 정영자는 문득 자신이 그때 받아들었던 돈의 출처를 떠올렸습니다. 유나가 조용히 준비해온 명절비가 사실 친정에서 흘러온 돈이었다는 사실이 늦게나마 실감났습니다. 그녀는 수첩을 덮으며 자신이 내로남불로 행동했던 순간들을 떠올렸습니다. 입버릇처럼 시댁 먼저 챙겨야 한다고 말해놓고 정작 며느리의 친정이 시댁을 위해 지출했던 현실이 마음을 무겁게 눌렀습니다. 정영자는 깊게 한숨을 쉬며 휴대전화를 손에 들었지만 선뜻 번호를 누르지 못했습니다. 도연에게나 유나에게나 미안하다는 말을 꺼내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녀는 조심스레 아들에게 안부만 묻는 메시지를 보냈고 이전처럼 생활비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정영자는 이제는 며느리에게 지나치게 개입하지 않고 필요한 말만 해야 한다는 사실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한편 유나와 도연은 재정 분리 이후 한결 안정된 일상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가계부는 깨끗하게 정리되었고 부부는 서로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 방식으로 생활 리듬을 잡아갔습니다. 유나는 매달 친정 부모에게 도움을 조금씩 갚아나가며 마음 한구석에 남아있던 빚을 덜어냈습니다. 부모는 무리하지 말라 했지만 유나는 오히려 그동안 고생시켜드린 걸 돌려드리는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도연은 친정이 예전에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하게 이해했고 자연스럽게 감사한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주말이면 두 사람은 근처 공원을 산책하거나 조용한 카페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유나는 시댁 갈등이 조금씩 희미해진 덕분에 회사 업무에도 더욱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도연은 그런 아내를 옆에서 묵묵히 지지하며
집안의 작은 일들을 자주 챙겼습니다. 부부는 가까운 미래에 친정 부모를 위한 집을 마련하는 계획을 세우며 서로의 의견을 나눴습니다. 지금의 평온함이 쉽게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기에 두 사람은 더욱 단단한 마음으로 앞으로의 삶을 준비했습니다. 사연은 여기서 마칩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한마디와 응원이 저희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다음 사연에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라의 사연 스토리였습니다.